반갑습니다. 오늘 추천 매물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추천 매물은 사건 번호 2019 타경의 15,878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어디에 있는 소재지, 목적물이 어디 있냐, 세종시 조천읍 서창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근린 주택입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물건을 추천 물건 위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물건의 감정가는 5억 6천 153만 2,888원에 감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유찰돼서 49% 유찰되어 있습니다. 2억 7,515만 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토지 건물 일괄로 매각을 되고 있는 물건인데요. 토지가 평으로 이야기 쉽게 하겠습니다. 100.13평입니다. 약 100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은 연면적 자체가 144.62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매각 진행 기일이 9월 23일 매각이 진행되는 물건이다. 자, 그럼 이 물건을 먼저 사진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권리를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진을 인근에 보니까 건물 자체가 비슷하죠. 그래서 사진을 보시니까 조금 기획을 해서 동일한 건설회사에서 토지를 분양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매각을 했던 건물이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하나가 분양을 했는데 그 소유권자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처리를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조금 기획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물건이네요. 위치는 사실 괜찮습니다. 이쪽 지역이 위치는 괜찮아요. 그래서 향후 미래 가치도 있고 인근에 개발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아직 지구 단위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개발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걸 한번 보죠. 그러면은 현재 3층까지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3층까지. 그래서 1층, 2층, 3층. 1층은 사무실과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은 거실 및 화장실, 방, 이렇게 일반 주거. 3층은 301, 302, 305호로 정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층은 전체적으로 주거 환경으로 잠을 자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 구조를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사진으로 간단하게만 한번 먼저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3층 같은 경우 같은데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모든 경매 물건이 이렇게 문이 폐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때요? 너무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스트레스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보면 권리를 해결하다 보면 다 이룰 수 있다. 뭐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게 경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경험을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히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제가 권리 분석, 등기부상 권리 분석, 임대차상 권리 분석, 그 물건에 현황상 권리 분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의 권리 분석을 하고 향후에 이 물건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만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건물 감정까지는 되어 있고요. 등기부상에 먼저 권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자, 이게 이제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등기상에는 어때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달리 돼 있겠죠.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과 토지가 대장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합 건물은 대지권과 건물이 일괄로 등기가 되겠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그러면은 이 실제 단독주택의 경매가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매를 하다 보면 말소기준 권리라고 있어요. 등기부상에 말소기준 권리 중심으로 토지와 건물이 이분화되어 있는 말소기준 권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계식 권리 분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계식 권리 분석은 건물에 대해서 말소기준을 가지고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의 말소기준 권리가 더 빠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사실 인수되는 권리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토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소유권자 이아무개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물건을 담보로 15년 8월 17일 날 대출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냐? 토지를 담보로 해서 1억 2천을 받았습니다. 자, 15년 8월 17일 동일한 날입니다. 은행에서 지상권과 함께 이렇게 설정을 했다. 자,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 줬을 때 은행에서는 반드시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간단 기본적인 건 근저당권의 보조수단, 근저당권 자체를 어떤 저감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토지에 대출을 해줬는데 그 건물의 토지의 소유권자가 근저당권자의 어떤 동의 없이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럼 그 토지의 가치는 어떨까요? 더 하락되겠죠. 왜요? 그 토지로만 보면은 실질적으로 4층까지 건축의 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다라고 했는데 그 토지의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돈이 별로 없겠죠. 1층 단독주택을 공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토지의 가치는 어때요? 하락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상권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년 11월 달에 대해서 또 근저당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는 제대로 들어왔네요. 4억 320만 원이네요. 자, 19년 11월 달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경매 이후에 압류까지 들어왔습니다. 세무서에서. 이러한 형태의 토지의 권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물을 보겠습니다. 건물을 보니까 16년이죠. 16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토지의 근저당이 어때요? 4억 320만 원이었죠. 15년 11월 달. 근데 건물에는 어때요? 16년 6월 달에 근저당 똑같은 은행에서 어때요? 4억 320만 원 했습니다. 결국은 아까 토지의 근저당이 있었죠. 15년 8월 17일 이 근저당, 은행의 근저당이 어때요? 토지와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때 여러분이 전세권자나 임차권자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전원주택, 근린주택 같은 경우 경매로 했을 때 전세권과 임차권을 여러분이 권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또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매가 나갔다. 그러면 임차권으로 들어온 임차인은 토지에 대해서도 어때요?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하고 들어오신 분은 어떨까요? 전세권은 건물에만 효력이 미치죠. 그래서 토지에 실질적인 토지 금액에 감정된 부분에서 배당은 받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기계식 배당하는 건물만 가지고 기계식 배당하는 게 우리 옥션 사이트에서 배당 보죠. 이런 부분이 100% 맞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식 권리 분석만 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근린주택이나 단독주택 할 때는 굉장히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의 말소기준 권리는 15년 8월 17일이고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는 16년 6월 21일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때요? 이제 임대차 권리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임대차 권리 분석을 보니까 이 암흑에, 임 암흑에들이 들어와 있죠. 주식회사, 법인도 들어가 있고 한 암흑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입이. 자, 그러면은 대항력을 한번 먼저 볼 수, 전입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고 했죠. 자, 토지를 중심으로 했을 때 15년 8월 17일입니다. 자, 임차인이 15년 8월 17일 이후에 다 들어왔죠. 그래서 대항력 자체는 없다. 이 대항력이란 건 낙찰자한테 이 임차인들은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후순위 임차인은 당연 배당권자가 아닙니다. 이 후순위 임차인들은 반드시 이 물건이 경매 나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배당 요구를 다 했죠. 하지만 두 분 있죠. 두 분. 여기까지 세 분이네요. 세 분은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 보니까 어때요? 보증금이 없죠. 배당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세 분은 어때요? 배당에 참여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마무게 나가라고 이사비를 줬는데도 만약에 안 나간다라고 하면 강제 집행 대상자다. 그래서 법원에 의뢰를 해서 강제 집행하면 임아무개 배당 요구하지 않는 이분들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강제 집행 대상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분은, 네 분은 배당 요구를 했죠. 다 우선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300에 30만 원, 3천에 10만 원, 2천에 65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이후로 실질적으로 1년 이후에 약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은 경매 나가는 줄 알고 있죠, 이 물건이, 임차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월세를 안 주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300 이후에 거주하시는 분은 300만 원의 보증금에 월세 3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1년이면 어때요? 약 360만 원이죠. 360만 원을 월세를 안 내면 보증금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도하기가 쉽겠죠. 자, 이 마무게 303호에 사시는 분입니다. 3천에 10만 원입니다. 이분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뭐 월세를 안 내더라고 해도 보증금은 남아있겠죠. 이분은 배당 요구를 해서 최우선 배당을 받아갑니다. 물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요.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4천만 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천에 65만 원이 1층 전부를 사용하신 분입니다. 65만 원이 1년이면 어때? 650만 원. 그래서 약 이분도 받아갈 돈이 있겠죠. 배당 요구를 했다면 최우선 배당을 받아갈 겁니다. 이 부분이 하면 이분도 명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명도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임차인은 한 301호와 303호 임차인 부분만 여러분이 조금 배당 금액을 확실히 해놓고 나서 명도 부분을 관여를 해주시면 쉽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부분도 그렇게 낙찰로 인해서 인수되는 권리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 물건의 미래 가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 가치. 자, 미래 가치는 이 물건을 지도를 보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보시면은 지금 세종시가 핫하죠? 예, 핫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고려대 세종 캠퍼스 바로 인근에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군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군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오른다. 그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이 가장 핫한 곳은 교육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마디로 특별시, 행정자치도시로 해서 특별시를 이전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이렇게 신기로 만든 게 성공한 사례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세종시를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공하지 않은 도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때요? 다시 또 이슈가 됐죠. 자, 행정수도만 그리 간다 그러면은 뭐 그리 간다고 또 이슈가 돼 있잖아요.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이쪽 지역은 어때요? 앞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단독주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같이 등기부상, 임대차상, 미래 가치까지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 물건의 향후에 입찰 포인트를 3가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찰 포인트입니다. 이 물건은 행정수도로서 지금 세종시가 핫한 지역이고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 물건의 투자의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많지를 않아요. 아파트같이. 그래서 내가 실수요 목적으로 갈 거냐, 투자 목적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확실히 확정을 하고 입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입찰 포인트입니다. 이 물건의 지역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한 번 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교육입니다. 여기에 인근에 어때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 가치 부분에 투자해도 될 만한 그런 물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3가지 입찰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입찰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 경매는 실질적으로 감정가로 입찰하는 게 아닙니다. 최저가 이상 입찰가를 써야 됩니다. 근데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경매를 입찰하고 싶은 분들은 준비를 하시고, 혹시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괜히 보증금을 멀치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혹연 얘기를 드립니다. 꼭 여기에 상담 전화 있죠? 상담 전화. 이 상담 전화로 꼭 관심이 입찰하실 분들은 상담을 하시고 입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추천 물건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